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활발한 그 이런 성적인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병도 생겨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예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그러니까 성적 접촉을 통해서 옮는 병이에요. 이 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질. 남자분들은 잘 알아요. 임질, 그다음 비인균성 요도염이라는 병이죠. 그건 비뇨기과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성관계 후 대개 3, 4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소변 볼 때 안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분비물이 나오면 이제 이 병이에요. 대부분 사창가에서 많이 옮게 되는 병인데 그런 병 말고 그래서 요즘 다들 이제 영악해져서 콘돔도 쓰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없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가장 흔한 게 매독입니다. 매독이란 건 뭐냐면 매독균이 접촉을 통해서 점막으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매독균이 들어가게 되면 대개 여기에 성기에 궤양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입가에 궤양이 생겨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헤르페스성 궤양입니다. 그래서 헤르페스라는 것은 피곤하면 입가에도 생기고 뒤에 나오겠지만 성기에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매독이 감염이 돼도 이렇게 궤양이 생겨요. 매독 궤양인데 특징은 뭐냐면 안 아파요. 구멍이 뻥 뚫려도 안 아파요. 이게 성 접촉을 후월했던 매독의 문제가 뭐냐면 임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해서 남한테 옮기질 않아요. 근데 매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나타나려고 그러면 되게 한두 달 걸리고 길게는 석 달 뒤에도 나타나요. 그 사이에 난 신나게 또 다른 파트너랑 섹스를 해요. 그러면 막 갖다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잠복기가 긴 병이 위험해요. 그래서 피부는 이렇게 특별한 뭐 설명할 거 없는 이상한 발진이 생겨요. 온몸에 뻘건 발진이 막 생기고 성기 끝에 이런 궤양이 생기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매독입니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요즘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독이 또 특징이 뭐냐면 손발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발진이 생겨요. 그래서 손발에 무좀이라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거 만지면 100% 전염됩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매독에 걸리는 게 왜냐면 모르고 만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찔리잖아요. 그러면 이 STD, Sexually Transmitted Disorder의 특징이 뭐냐면 피로는 다 옮아요. 그러니까 바늘 찔리거나 그러면 다 옮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도 조직 검사 나오면 되게 하기 싫어요. 무지무지 찝찝한 거. 왜냐면 꼼에다가 막 찌르고 그러거든요. 그러거나 무조건 페니실린 맞아야 돼. 그래서 이런 매독이 걸리게 되면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 불 하나 꺼주면 안 되나 이거? 안 꺼져요? 잘 보여요? 하나 꺼봐야 더 잘 보여요. 잘 봐야지. 그래서 손발바닥에 동글동글하게 됐어요. 잘 보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꼭 무좀처럼 생겼잖아. 이런 게 생기는데 무좀약 발라도 안 없어지면 매독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 서너 달 안쪽에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매독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콘돔을 쓰지 않고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없는 병들은 섹스로 다 옮아요. 왜냐하면 정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액은 피랑 비슷해요. 성분,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유통되는 경로가 비슷해요. 그래서 피로 없는 병은, 예를 들면 간염, 옮아요. 섹스를 통해서. 남자가 간염인데, 여자한테 B형 간염 바이러스 옮겨줄 수 있어요. 에이즈도 똑같고. 근데, 이런 매독이 걸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멀티플 섹스 파트너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에이즈도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제가 본 에이즈 환자만 해도 한 5명쯤 돼요. 그냥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해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딸도 키우고 아들도 키우고 그러는데 일단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라. 너네들이 이 나이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신부님처럼 살 수도 없다. 권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로 사람을 잘 골라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다. 어떻게 고르냐? 잘 모르겠다라도. 그렇지만 대화를 많이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골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섹스라는 것을 단순히 유흥으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병이 얼마나 좋은 사람 먹어야 돼요.
그냥 하룻밤에 몇십만 원, 돈, 1, 20만 원 돈 주고 사서 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 목에 이제 편도선이 많이 보였고, 입바닥이 보면 허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에이즈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전부 다 매독 발진이에요. 요렇게. 매독은 콘돔을 사용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옴이라는 병은 뭐냐면 벌레입니다. 진드기류의 벌레입니다. 세균이 아니고 그 기어다니는 벌레를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이 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잠복기가 2달에서 석 달입니다. 어디를 통해 옮냐 그러면 신체 접촉, 피부의 접촉과 그 다음에 침구류, 옷 이런 거에서 다 옮습니다. 전염력 100%입니다. 접촉하면 옮는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에서 옴 걸린 적 없어요? 내무반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는데 옴 걸려본 사람 없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왜 걸리냐 그러면 침구류를 통해서 옮기 때문에 내무반에 한 번에 이렇게 가로 평상에서 자잖아요. 군대 가면. 그럼 옆에 놈 걸리면 다 걸리는 거야 그냥. 실제로 꽤 많아요. 군인들한테서는. 왜냐면 이제 하룻밤 이제 저기 나가서 사창까지 둘렀다가 딱 걸려서 들어오는데 지가 휴가 기간 중에만 딱 걸려서 나타나면 지도 치료받을 텐데 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 벌레를 퍼뜨리는데 특징이 뭐냐면 손가락 사이가 가려워요. 여기 보이시죠? 가려운 게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여자들은 브레이지어 라인. 쉽게 얘기하면 접히는 부위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특별한 발진은 아니고 이렇게 긁어서 생긴 흔적들만 잔뜩 생겨요. 그리고 밤에 죽도록 가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옴벌레는 밤에 새끼를 놓느라고 알을 놓느라고 피부 밑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들어가서 피부 밑에다 알을 낳아요. 그 과정이 얘는 밤에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되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뻘떡뻘떡 깨요. 긁어서. 이 옴은 손가락 사이 잘 생기고 여자들은 브레이지라니 하방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낭에 둥글둥글한 결절이 생겨요. 옴벌레가 잘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도 생기고. 그래서 옴이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옴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일단 잠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함부로 잘 자리 없다고 민박집에 가서 이놈 저놈 자는데 이불 갈아주지도 않고 그냥 받는 집 있죠? 가지 마십시오. 옴 걸립니다. 지금쯤부터 이제 옴이 막 옵니다. 8월 달이니까 9월, 10월, 11월 달에 옴 환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부과 의사가 아니면 진단을 잘 못합니다. 피부과 의사라 하더라도 진단 잘 못합니다. 요렇게 생기면 그나마 의심을 해보는데 대부분 요게 아니고 이걸로 많이 와요. 그러면 여기가 가려워요 그러고 온다고요. 그러면 보는 의사도 보기 싫은 거야. 냄새나고 더럽잖아. 그러니까 그냥 음낭습진약을 줘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가족들한테 다 퍼져요. 그러면 요런 마른 의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천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옮아요. 침구류는 100% 옮아요. 여러분들 뭐 자주 안 가시겠지만, 그리고 자주 갈 일도 아니겠지만 러브호텔 같은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돈 들여서 호텔에서 꼭 제대로 된 관광 호텔에서 하십시오. 왜? 착한 시트 갈아주겠어요 그거? 매일 뭐 1시간마다 선생님 바꾼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침구류가 바뀌지 않은 데서 함부로 눕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잠자리는 정해놓고 자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나머지 갔다 왔더니 나머지 아무 데서나 자고 왔더니 이런 병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고 놓쳐버리면 계속 번집니다. 그리고 만성화되면 아주 힘들어져요. 나중에 여기 하나하나 다 주사놔야지 없어져요. 소독약 다 발라야 되고. 그래서 옴이 걸리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카운티 전체에 소독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집안만 해줍니다. 의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걸렸다. 아니면 홍 기자가 걸렸다.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동시에 소독합니다. 이불 다 삶아내다 빨아야 되고 내복 다 삶아야 되고 양복은 다 드라이 줘야 되고 옷창 들어갔던 데 다 바퀴벌레 죽이는 약 뿌려야 되고 내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독약을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비누질로 씻어내는. 왜냐하면 이 약이 신경 독성이 있어가지고 바르고 오래 두면 뇌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누질 싹 해서 씻고 그 짓거리를 하루에 3일에서 5일을 해야 돼요. 소리 나죠? 내 고등학교 동창 2명이나 치료했어요. 얘는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저기를 했었어요. 자동차, 대우자동차 공장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이 새끼 재미 볼 땐 절대 전화 안 온다고.
의사 찾을 때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의사 찾을 때는 친구들 살면서 딱 의사하고 검사 찾을 때는 아플 때 아니면 죄 지었을 때 아니에요. 전화 와서 맞더니 딱 이거예요. 자기 2년 동안 창피해서 나한테 못 오고 다른 병원 다녔는데 진단을 다 못했다는 거야. 네가 유명하니까 좀 봐달래. 그래서 까라 그랬더니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치료해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지. 근데 너 우즈베키스탄 애인도 치료해줘야 될 거야. 그랬더니 자기 애인 있는 거 어떻게 하니? 너 뭐 우즈벡 가면 유명하지 뭐. 우즈벡이 미인들이 많대. 너 거기서 맨날 재미 보고 있을 거야. 약까지 가서 다 치료해주고 소독 다 해주고 그랬더니 걔도 긁었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 해줬어요. 네가 걔한테 옮겨줬는지 걔가 딴 놈한테 옮겨서 너한테 옮겨줬는지 잘 구별해라. 모르잖아요. 그 정리해라. 네, 그러고서 말았는데 그런 병이에요. 몸이라는 게. 사면발이. 남자분들은 꽤 알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벌레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끝에. 여기 벌레 붙어 있잖아.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까만데 하얀 게 탁 이렇게 고리를 걸고 있어요. 벌레는, 어디 갔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 10배만 확대하면 이렇게 보여요. 육안으로 보면 하얀 게 꼼지락꼼지락 기어다녀요. 저런 환자 보면, 정말 내가 가렵습니다. 꽤 많아요. 이게 뭐냐면, 털로만, 이 아시죠? 이. 머리니, 몸니. 옛날에 DDT 뿌리던 거, 6.25 때 왜 DDT 막 갖다 뿌리는 거 보셨죠? 이 때문에 뿌린 거예요, 이. 이가 세 종류가 있는데, 머리에 살면 머리니, 몸에 살면 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살면 그 시기가 사면발이 이예요. 이 사면발 이. 근데 머리니가 다시 늘고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압구정동에서 조사했는데 10%예요. 한 반에 한 너댓 명이 있어요. 몸니는 없어요. 근데 사면발이는 피부과에 꽤 와요. 요것도 잠복기가 한 2달 지나야 나타나요. 본인이 증상이 나기 때문에. 왜냐면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새끼 좀 가서 이제 막 수북하게 자라려고 그러면 한두 달 걸리는 거죠. 병원에 오는데 툭 떨어지는 게 보여요. 왜냐면 그럴 때 이제 이런 백지장을 깔고 바지를 내리라 그러거든요. 탁 하면 백지장에 툭 떨어져 기어다녀요.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병원은 다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데 떨어지면 못 살아요, 얼마. 반드시 휴먼 투 휴먼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공공장소의 의자는 절대로 천을 까는 게 아닙니다. 왜? 온몸이 저런 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반드시 의자가 저런 의자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혹시라도 천 의자면 저런 사람 왔다 가면 뿌리는 거지. 알코올로 닦고. 그래서 특징은 소양증입니다. 요런 데 되게 가렵고 자세히 보면 털에 붙어 있어요. 치료? 일단 쉐이빙을 다 합니다. 왜냐면 얘는 털에 기생하는 놈이니까. 쉐이빙에서 깎아내고 그 벌레 죽이는 살충제를 몸에 바르고 자는 겁니다. 역시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옮기 때문에 예방법이 없습니다.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온몸을 랩을 감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 내고 콘돔 끼고 랩 감고 할 짓입니까? 사랑하시는 분하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섹스 파트너는 자기 파트너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의 권리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왜? 지금 지나면 못할 일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은 정말 진실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래서 같이 사랑을 몸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끼리는 이런 병 옮을 수가 없죠. 왜? 반드시 이 병은 휴먼 투 휴먼으로만 옮아요.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병이지 한 사람 만나는데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음부포진이라는데 이름이 음부에 생기니까 음부포진이에요. 원래 단순포진이라 그래요. 입술에 잘 생겨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생기는 병인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역시 휴먼 투 휴먼으로 컨택트에 의해서 옮습니다. STD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 헤르페스 바이러스 종류는 두 가지예요. 입에 생기면 타입 1, 그 시기에 생기면 타입 2예요. 근데 요즘에는 바이러스를 검출해보면 타입 1, 2가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서 타입 2 나오고요. 밑에서 타입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랄 섹스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됐구나라고 의사들은 생각을 해요.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전염 경로가 뭐냐면 저희 또래는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있어요. 왜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없어요.
항체 검사를 해보면 왜 나오냐면 우리는 이유식을 할머니가 입에 넣어서 호해서 자기 입에서 안 뜨거우면 내 입에 넣어줬다고.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이유식을 먹었어요. 그러니 할머니 바이러스는 내 입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접촉을 통해 올라오니까 숟가락 끝에 묻을 거 아니에요. 항상 양쪽에 생기는 거야. 이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평생 나랑 같이 죽을 때 관에 같이 들어가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저는 여기 이제 감염이 됐는데 이 경로가 어디냐면 숨어 있는 데가 여기 숨어 있어요. 신경절이라고 하는 척추 옆에 있는 신경절이 있는데 거기에 다 숨어 있다가 내 면역이 떨어지면 들어간 길로 나와. 내 몸이 건강하면 다시 들어가. 지금 일주일 전에 무리해갖고 생겼어요. 치료하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입에 안 생기고 음부에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기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궤양이 생기죠. 처음 접촉한 부분에 생기는데 정말 뒤지게 아파요. 그래서 심한 통증을 도만한 궤양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 그 성기에 아니면 입에 이런 게 있는 물집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랑 오랄 섹스를 했거나 아니면 성기에 있는 사람이랑 성기 섹스를 했을 때 접촉을 통해서 여기 옮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 생겼으면 여기에 이제 신경질이 있어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거든요. 여기 숨어 있다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힘이 들잖아요. 그럼 기어 나와요. 기어 나서 출산쯤에 만일에 외부에 이런 그 포진이 생겼다.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가 나오는 사이에 여기를 접촉하게 되면 눈이 멀어요. 눈의 점막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혹시 음부에 포진 생긴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출산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섹스를 하면 여자친구한테 바이러스를 선물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엉덩이에 처음 감염돼서 생긴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감염된 경로에서 항상 그 병이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집이 있을 때는 전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좌변기에 앉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진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포진이 있는 사람이 좌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여러분이 다시 앉으면 옮아요. 여러분들은 다 바이러스 내성이 없는 세대, 우리는 다 있지만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이유식을 한 세대라서 여기 없어요. 그래서 좌변기에 함부로 덜썩덜썩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약사항에 보면 비대 깔겠다는 그 공약팀들도 있던데 비대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비대 청소 안 해보셨죠? 자기 집에 있는 비대 꺼내고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공공장소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기 집에 가서 비대 청소하고 난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비대 쓰세요. 안 쓰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좌변기에 앉으실 때는 휴지 깔고 앉으시고 휴지를 깔아주는데 앉으셔야지 이런 접촉을 통해서 없는 포진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 포진은 입가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즈가 걸렸을 때는 이런 단순 포진이 대상 포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굉장히 아프고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이 동반되는 포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사랑을 나누셔야지 이런 병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